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까요? 보통은 내가 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쩌면 문제는요, 소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인생 철학으로 알려진 글인데요. 주장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어떤 특정 물건들 때문에 돈이 들어올 길이 꽉 막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이병철 회장이 지목한 불을 가로막는 4가지 물건, 그게 뭔지 알아보고 그걸 정리하는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그 숨은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보통 부를 쌓는 법 하면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아니면 허리띠 졸라맨의 저축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공간과 정리의 힘에 대해서요.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해요.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야만 그 텅 빈 공간으로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내 삶의 태도와 재물에 대한 관점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정리하라고 지목한 대상부터가 정말 역설적이라서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바로 첫 번째 항목이 읽지 않는 책입니다. 아니, 지혜의 상징이고 마음의 양식이라는 책이 돈줄을 막는다니 저 사실 좀 뜻밖이거든요. 저만 해도 서재 언젠가 읽어야지 하고 사놓은 책이 정말 수두룩한데 왜 하필 책부터 정리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언젠가 읽겠지 하는 마음,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 글은 딱 짚어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병철 회장이 젊었을 때 겪었던 일화가 하나 나와요. 한 번은 어떤 성공한 사업가 집을 방문을 했는데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그 거대한 책장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으니. 와, 정말 지적으로 보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책들이 너무 깨끗하고 책장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더니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거요? 언젠가는 다 읽을 겁니다. 정말 찔리네요. 제 서재도 누가 보면 먼지부터 보일 텐데 그 언젠가가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냥 뭐 좀 낭비한 정도 아닌가요? 이 자료는 그걸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보여줍니다. 한 통계를 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책의 70%는 아예 펴보지도 않고요. 마지막 장까지 다 읽는 책은 30%도 채 안 된대요. 70%나요? 네. 자, 이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보죠. 요즘 책 한 권에 한 15,000원 정도 하니까 10권을 사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7권을 안 읽는다면 10만 5천 원을 그냥 책장에 장식해둔 셈이죠. 이게 만약 매달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126만 원, 10년이면 무려 1260만 원입니다. 1260만 원이요? 책값으로만요? 와, 그렇게 계산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금액도 크지만 이 자료는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 돈을 10년간 투자를 했다면 복리 효과로 훨씬 더 큰 돈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비용이에요. 읽지 않은 책이 가득한 책장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거 읽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 압박감 같은 거요. 맞아요. 바로 그 미묘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겁니다. 즉, 읽지 않는 책은 단순한 공간 낭비가 아니고요. 당신의 미래 가능성과 정신적 자산까지 소모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와, 미래 가능성을 소모시킨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분명히 있겠죠? 네, 아주 명확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우선 첫째, 책은 지금 당장 읽을 것만 산다는 겁니다. 나중에 읽어야지 하는 책은 아예 사지를 말라는 거죠. 둘째, 그렇게 산 책은 한 달 안에 무조건 읽은다. 만약 못 읽었다면 그 책은 나랑 인연이 없는 거니까 미련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처분하라고 합니다. 한 달 안에 못 읽으면 버리라니 정말 단호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더 강력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은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책장을 절대 100% 꽉 채우지 말고 한 80% 정도만 채워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들어올 여백을 항상 남겨두라는 겁니다. 공간의 여유가 생각의 여유를 만든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군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까 책을 소유하는 거랑 지식을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읽지 않을 책은 사지 말라는 원칙이 결국 미래의 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어쩌면 이런 미래의 나에 대한 환상, 이게 옷장 앞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살 빼면 입어야지 하는 그런 옷들처럼요. 전호탄니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입지 않는 옷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 옷장에서 드러난다고까지 단언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이 옷장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다고 늘 불평하던 한 젊은 직원의 집에 가봤더니 방안이 온통 옷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는 일화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옷이 많냐고 물었더니 그 변명이 정말 낯설지가 않아요. 세일할 때 싸게 샀어요. 이건 살 빼면 입으려고요. 비싸게 준 거라 버리기 아까워서요. 하하. 네, 바로 그거죠. 하하.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옷장을 열면 언젠가 입을 옷이랑 추억이 담긴 옷, 살 빼면 입을 옷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 파레토 법칙, 즉 80-20 법칙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의 결과물 80%는 노력 20%에서 나온다는 원리인데 이걸 옷장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우리는 실제로 가진 옷의 20%만 전체 시간의 80% 동안 입는다고 합니다. 아, 20%만요? 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80%의 옷은 그냥 옷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낭비인 셈이죠.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충격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옷 100벌을 사는데 총 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죠. 이 중 80%는 거의 안 입으니까 무려 400만 원어치의 옷이 옷장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400만 원이요? 하지만 진짜 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옷이 너무 많으면 아침마다 오늘 뭐 입지? 고민하는데 평균 15분을 쓴대요. 1년이면 91시간. 날짜로 환산하면 거의 4일을 옷 고르는 데만 허비하는 겁니다. 1년에 4일이요. 제 출근 준비 시간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는 4일 이상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와,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그렇죠. 그 시간은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중요한 아침 시간에 쓸데없는 결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이걸 결정피로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정신적 에너지를 옷 고르는데 다 써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무슨 옷을 가졌는지도 모르니까 비슷한 옷을 또 사는 중복 구매도 계속 발생하고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아, 그럼 옷장도 해결책이 있겠죠. 이것도 아주 단호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첫째,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이유를 불문하고 버린다. 둘째,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은 버린다. 특히 살 빼면 입을 거야라는 그 환상은 지금 당장 버리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셋째, 유행이 너무 지나서 지금 입으면 어색한 옷도 버리고요. 마지막으로 책장과 마찬가지로 옷장도 80%만 채워서 옷을 찾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라는 겁니다. 정말 실천만 하면 옷장이 금방 깔끔해지겠네요. 그리고 그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한 부자는 옷이 딱 30벌 뿐이었다고 해요. 그가 아침에 옷 고르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죠. 30초요. 네, 시간을 절약하는 건 기본이고 더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입지 않는 옷을 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나만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옷을 살 때 충동 구매나 실패할 확률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서재에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옷장에서는 시간과 결정 에너지를 되찾는다. 그럼 이제 매일 사용하는 공간, 주방으로 가볼까요? 냉장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입니다. 이 자료는 음식물 낭비를 돈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는 것과 같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알뜰하기로 소문난 한 주부의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오히려 썩고 곰팡이가 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싸게 많이 사두는 것이 절약이 아니라 가장 큰 낭비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저도 가끔 냉장고 정리를 하다 보면 저 깊숙한 곳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가요? 데이터를 보면 심각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구입한 식재료의 30%가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30%나요? 네. 한 달 식비로 100만 원을 쓴다면 그중 30만 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셈입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죠. 작은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1년에
1년에 360만 원이라니 정말 돈을 그냥 버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쳐서 병원비가 더 들 수 있죠. 또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냉기순환이 안 돼서 전기요금도 더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썩어가는 음식을 보면서 느끼는 그 찝찝함과 스트레스가 요리할 의욕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결국 그냥 시켜 먹자 하고 배달 음식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와, 그 악순환의 고리는 정말 공감되네요. 그럼 냉장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을 점검해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태가 안 좋은 음식은 즉시 버린다. 둘째, 장을 볼 때는 대량 구매의 유혹을 뿌리치고 딱 일주일치만 산다. 셋째, 냉장고는 70%만 채워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물류창고의 기본 원칙인 선입선출을 지키는 겁니다. 선입선출이요. 그게 뭔가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First in, first out. 즉,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트에서 새 우유를 사오면 원래 있던 우유를 앞으로 꺼내고 새 우유를 뒤에 넣는 거죠.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유통기한 때문에 음식을 버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깝다는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해요. 먹지도 못할 음식을 냉장고에 계속 보관하면서 전기세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낭비하는 것, 그게 진짜 아까운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채, 옷, 음식까지 정리했네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뭔가요?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건입니다. 책, 옷, 음식을 제외한 집안의 모든 잡동사니가 마지막 정리 대상이죠. 이 자료는 공간은 가능성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즉, 쓰지 않는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은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의 원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 안이 고장난 운동기구, 대학 시절 전공서적, 이사 올 때 썼던 빈 박스 같은 것들로 가득 차서 정작 앉아서 일할 공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네요. 발 디딜 틈 없는 방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청년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당신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니 전부 버리게. 그 조언을 듣고 청년이 반신반의하면서 방을 정리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방이 물리적으로 넓어진 것을 넘어서요.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집중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와. 막혔던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 일화는 정리가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우리의 정신적 공간과 창의력을 확보해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네요. 3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버려라.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가 있는데 차고 다니진 않지만 정말 소중하거든요. 아니면 취미로 모으는 음반 컬렉션 같은 건요. 이런 것까지 다 버리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철학이 무조건적인 미니멀리즘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의도성에 있습니다. 그 물건이 나에게 어떤 감정과 에너지를 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시계나 음반 컬렉션처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물건은 잡동사니가 아니라 보물이죠. 하지만 고장난 운동기구나 지난 유행의 장식품처럼 볼 때마다 저거 고쳐야 하는데 저거 괜히 샀네 하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물건들. 그게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진짜 잡동사니인 겁니다. 버려야 할 대상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기준이 명확해지네요. 물건의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 나에게 주는 감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잡동사니 정리 4원칙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 3년간 쓰지 않은 물건. 둘째, 고장났는데 일주일 안에 고치지 않은 물건. 셋째, 선물 받았지만 정작 나는 쓰지 않는 물건. 넷째,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모아둔 온갖 빈 박스나 쇼핑백.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대표적인 물건들이죠. 이 자료는 한 부자의 말을 인용하며 핵심을 찌릅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자유롭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결국 그 물건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물건이 나를 소유한다. 와,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을 관리하고 신경 쓰느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었던 거군요. 네, 불필요한 물건들이 우리 자유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철학을 통해 불을 가로막는 4가지, 읽지 않는 책, 입지 않는 옷, 유통기한 지난 음식,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었네요. 핵심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갖는 의도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낼 때 생기는 그 여백이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긴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정리는 한 번 날 잡아서 해치우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만드는 습관입니다. 오늘 책 한 권, 내일 옷 한 벌을 정리하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집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집은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돈이 도망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